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일 종료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의료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내년 2월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80대 남성이 심정지로 사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의 가족 2명도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분석 중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100만 원을 공통적으로 지급합니다.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 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내일부터 본격화합니다. 이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는데 이제 공수가 바뀌어 검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내일부터 서초군의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면 절차에 착수합니다. 집행정지 소송을 낸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내일 끝날 예정이었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6일 더 연장됐습니다. 3단계 기준은 넘었지만 3단계 격상은 없었습니다. 연말 특별 방역 대책이 효과를 더 낼 수 있다. 좀 더 지켜보자는 게 정부 결정인데 물론 섣불리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6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부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점도 카페처럼 음료나 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무인 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조치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홀덤펍 집합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방역당국은 주말 이동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어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끝나는 1월 3일까지는 감소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급격한 증가세가 둔화되며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나 뚜렷한 반전도 없이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로 악화되기 쉬운 60대 이상 환자 수가 증가한 데다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 비율도 28.5%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일주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999명으로 1000명에 육박하자 당정청은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이면 의료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식약처는 백신 승인을 위한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40일로 단축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월 접종을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내일 추가 백신 구매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80대 남성이 사망하고 나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가족들도 확진이 나왔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전염성이 기존보다 70%까지 강해진 변이 바이러스가 돌고 있죠. 혹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온 건 아닐까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일산에서 80대 남성이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13일 영국에서 귀국한 뒤 자가격리 중이던 이 남성은 숨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영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의 다른 가족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진 남성의 배우자는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변이 감염 여부를 분석 중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유전체 전장 분석을 통해서 변종 여부가 확인을 할 예정에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이지리아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은 이들 국가에서 입국한 확진자 7명에 대해서도 유전체 분석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최근 입국자들을 상대로 감염 여부를 추가 조사 중입니다. 전염력이 높아졌다면 똑같은 수준의 대응으로는 환자 발생을 더 줄이기가 어려워져요. 더 신속하게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될 필요가 있을 거고. 세계 각국이 방역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만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다른 나라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은 따로 내놓지 않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일본은 영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전체를 입국 금지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7명이나 나오면서 공항 방역망이 뚫린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추가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지난 16일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30대 항공기 기장과 가족인 20대 여성입니다. 이 기장은 공항 검역소가 아닌 시중 의료기관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항 검역소 외에서 확인된 첫 사례로 남성은 항공기 조종사란 이유로 공항 검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와 어제 일본에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만 7명.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이 영국발 입국을 차단하고 있지만 暂停中英间的往返航班 So we can prevent this new variant of COVID-19 from spreading in Canada. 변이 바이러스는 유럽에 이어 중동과 북미를 넘어 일본, 싱가포르 등 우리 코앞까지 닥쳤습니다. 대부분 영국 유학생이나 여행객들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캐나다에선 최근 해외여행을 간 적 없는 부부가 감염돼 지역사회 감염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에서도 영국발 변이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런 것도 풍선 효과겠죠. 주요 관광지들이 문을 닫으니까 그나마 문을 안 닫은 관광지로 사람이 몰립니다. 관광객들은 놀면서도 불안한 마음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길이 400m가 넘는 출렁다리로 유명한 국내 최대 규모 저수지 예당입니다. 호수의 음악 분수를 구경하려는 관람객들이 출렁다리 위에 다닥다닥 붙어서 있습니다. 사람들 걱정이 많은데 2m 간격도 안 돼 있고 이제 스티커도 안 붙어 있고 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죠. 마스크를 턱에 걸친 사람들도 눈에 띄고 푸드트럭은 음식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오직 포장만 허용되지만 푸드트럭 앞에 모여 앉아 먹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잘 앉아서 드세요. 야외에 앉아서 드세요. 그냥 빨리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장사가 돼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사람들이 못하니까 이분 여기서 열체크하고 가서 저거 해도 불안한 마음이 있죠. 전주 한옥마을도 크리스마스 연휴 막바지를 즐기려는 관광객으로 붐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는 현수막이 붙어있지만 골목골목마다 서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찼고 음식점 앞에 선 줄에서도 앞뒤로 바짝 붙어서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사람 없는 데로 좀 다니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좀 그렇긴 하죠. 해돋이 명소 등 주요 관광 명소들이 폐쇄되면서 문을 닫지 않은 관광지로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그냥 답답해서 바람쐴 겸 워낙에 그 코로나 전엔 자주 왔던 곳이거든요. 크리스마스에 이어 다음 주에는 새해 연휴도 이어지면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내년 초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에게도 당근을 주는데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 지원금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1년 가까이 누적돼서 몹시 고통스러우실 것을 잘 압니다. 1월부터 집행할 재난 피해 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집합 제한 업종에 100만 원을 추가로,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차등 지원되는 겁니다.
이런 현금성 지원은 내년 1월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규모는 580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액수는 오는 29일 정부가 발표합니다. 소상공인에 한해 내년 1월에서 3월 석 달 동안 전기요금과 국민연금 등의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도 실시됩니다. 임대인 지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인에게는 세액 공제율을 높여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으로 제한하는데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합니다. 코로나19로 고용이 불안정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 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5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일단 지금은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 보내는 분들이죠.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손님도 끊겼는데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는 길도 좁아졌습니다. 대출마저 막으면 손 들고 나가야 하는 건지 식당 사장님의 한숨이 깊게 남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32년째 운영 중인 서울의 한 돼지갈비집. 송년회 명소로 통해왔지만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단체 예약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연말 특수인 지금 거리두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컴퓨터로 손님이 안 오는데 손님이 와야 거리두기를 하지. 이달 셋째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감소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이 30% 이상 떨어진 것은 올 들어 처음.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연말까지 신용대출의 빗장을 걸어 잠궜습니다. 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2천만 원까지 낮췄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신용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서민 지원 대출의 문은 열려있다고 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거절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임대료를 못 내서 우리 앞쪽에 보면 문 닫은 데가 한 서너 군데 있어요. 최소한의 비용에도 대출을 해줘야 우리가 유지해 나가지. 그것마저 막아놓으면은 그야말로 이제는 뭐 손 들고 나가라는 거고.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중단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은행권 대출이 막히니까 이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을 찾아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금융대책이 자영업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법을 적용할 때 사람마다 잣대를 달리할 수 없다는 건 상식입니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잣대가 달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다른 비슷한 사건들은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올해 서울중앙지법 판례를 분석해봤습니다. 이 차관의 사건처럼 차가 멈춘 뒤에 일어난 폭행일지라도 운전 중이라고 판단해 특가법을 적용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하연 기자입니다. 올 한 해 서울중앙지법이 운전자 폭행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한 판결은 총 29건. 이 가운데 3건이 지난달 6일 밤 벌어진 이용구 차관 사건과 비슷했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관악구로 이동하던 중 잠들었던 승객은 목적지 부근이라며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후 택시기사는 승객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운행 중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승객을 내려주려고 멈춰선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욕을 하고 목을 잡아당긴 남성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남성은 예약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를 멈춰 세우고 탔는데 내리라는 택시기사의 말을 듣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남성 역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멈춰선 차 안에서 폭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법원은 특가법을 적용해 판결한 겁니다. 경찰은 당초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한 이유에 대해 기존 판례를 면밀히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 사건과 유사한 정황에도 특가법을 적용한 사례들이 있어 내사 종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이용구 차관은 사실상 법무부 1인자입니다. 이 차관이 저지른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요,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해왔던 본인의 정당성뿐 아니라 무엇보다 법을 다루는 법무부 리더십 자체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됐습니다. 경찰 수사에 빈틈이 많았던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할 명분도 강해졌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이용구 차관,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지훈 기자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부임한 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둔 지난 3일입니다.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저는 장관님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관은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해 사퇴한 고기영 전 차관의 후임으로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며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차관의 폭행 사건 재수사를 맡게 되면서 이제는 공수가 뒤바뀐 형국이 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로부터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5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택시기사의 최초 신고 때부터 사건이 내사 종결될 때까지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내일 이 차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 수사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사회부 이윤우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수사의 쟁점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 시동과 미터기 그리고 뒷좌석, 이 단어들이 앞으로 수사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단어들입니다. 네, 채널A가 만난 택시기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선 지난달 6일 밤 폭행 사건 당시에 이 택시 시동과 미터기는 켜져 있었다고 하고요. 경찰관이 올 때까지 5분 동안 이용구 차관도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엔 다른 승객을 태우기도 했고요. 이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서 잠시 멈췄다는 건데 지난 2015년 개정된 법은 이런 경우를 운행 중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차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의 재수사에서 이 부분이 좀 우선적으로 규명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합의했으면 끝난 일인데 왜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요. 특가법의 경우에는 이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고려 요인일 뿐, 이 합의했다고 적용되는 법률까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택시기사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이거를 합의를 갔다고 그랬다? 제가 좀 가져와 줄 수 있겠지. 근데 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또 운전석도 쟁점이 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한 변호사는 폭행 당시 택시기사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지 이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운전석에서 폭행을 당해 브레이크 등의 장치를 잘못 건드리면 도로 위에 2차 피해로 직결이 되는데요. 운전자 폭행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검찰의 재수사에서 운전석 폭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적용 법률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도 차량 기어를 주차 상태로 해놓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2차 피해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사건 발생 장소도 지금 논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아니냐 아니면 일반 도로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벌어졌다면 더 많은 시민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높죠. 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경찰은 당초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있는 이 도로, 정식 도로명이 부여돼 있고 구청이 관할하는 일반 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찰이 좀 명확하게 설명을 했으면 됐을 일인데 사건 장소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도 이걸 두고도 혼란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경찰이 사건 발생 장소를 이 아파트의 백이동 앞이라고 최초 보고를 한 건데요. 사실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기사 폭행은 백이동에서 한참 떨어진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일어났고요. 취재진이 직접 가보니까 이 백이동은 도중에 계단이 있어서 애초에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어두워서 경찰관이 동번호를 잘못 보고한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왜 굳이 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동들 대신 102동 앞을 적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경찰의 설명이 석연치 않은 건 이뿐만이 아니고요.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지난달 8일 전화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전화를 걸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택시기사는 이날까지는 통화도 한 적이 없고 담당 경찰관 연락처도 몰랐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누구였다는. 처벌부원 의사는 다음 날에 이 경찰서에 직접 가서 처음 밝혔다는 겁니다. 경찰은 자료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나는 이런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재수사 과정에서 규명이 돼야 합니다.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 안팎에서는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이 대결 구도를 2차관이 그대로 재현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2차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를 했는데 이제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2차관의 옛 법무부 동료들이 이 수사의 지휘 라인에 포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검찰 안팎에선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불똥이 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 없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져도 되는 거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이 검찰의 재수사에서 새로운 물증이나 정황 증거가 드러나서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에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경찰의 부실 수사가 어떻게 묻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검경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고 나서요, 민주당은 검찰개혁 고삐를 더 바짝 당기고 있죠. 연초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내일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합니다. 자, 후보자를 의결하면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로 맞불 놓는 것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일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내일 이 정권이 내리꽂는 공수처장 후보가 정권의 뜻대로 선출된다면 이는 우리 사법체계 건강을 흔드는 깨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 파동에 책임이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까지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장 추천을 위해서 내일 국회에 나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후보자를 의결하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공수처장 후보자 의결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에 조속한 출범과 함께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으로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윤 총장 직무 복귀로 타격을 입었지만 연초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제도적 검찰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내일 회의에서 후보자 2명을 정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최종 지명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죠. 자, 지금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 선언을 했는데요. 이분의 출마 못지않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현역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려면 선거 30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승계 대상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씩씩하고 유쾌한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질문들이 아주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장면이라는 게 뭘까? 그 대목도 흥미로운데 사실 그 이전에도 비례대표 승계를 두고 말이 많았었잖아요. 지난 4월 총선 직후인데요. 비례대표 3번까지 당선되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낙선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진애는 사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의겸을 국회로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나서 김진애 사퇴 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전 대변인 입장에서 자기 앞으로 딱 끊긴 거니까 굉장히 아까웠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고 또 정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 싶어 했지만 좌절됐잖아요. 맞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7월입니다. 재개발 예정지의 상가주택을 25억 7천만 원에 매입해 부동산 투기, 특혜 대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언론개혁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대변인의 거취는 김진애 의원이 후보를 등록하고 과연 서울시장 선거 완주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맞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출마 선언은 했지만 여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거나 완주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 전 대변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세금 백신. 지금 서울에서 유일하게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곳이 서초구잖아요. 이 서초구청장이 꺼내든 재산세 환급 카드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서초발 세금 백신 열차가 달린다면서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산세 50%를 환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내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서초구 소재 6만여 가구가 평균 10만 원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가 이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그래도 6만여 가구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 이제 서울시가 이것에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서초구가 강행하는 건데요. 서초구는 재산세 감면은 자치단체장 권한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에 없는 과표 구간을 만드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조은희 구청장은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김진애 의원처럼.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 구청장이 그러니까 선거를 의식해서 재산세 환급을 강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의 정치적인 야심,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 상황을 이용한 일종의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다. 세금 백신이든 포퓰리즘이든 이 세금은 국민의 돈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의 여랑야랑은 국민의 돈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진짜 백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 벽도부터요, 영국이 새로운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도 내년 3월까지는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감염률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돌다 보니 영국 정부가 부랴부랴 아스트라제네카 승인 일정을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영국이 다음 달 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보건당국이 이르면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정대로 된다면 영국은 화이자 백신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세계 최초로 접종하게 됩니다. 축구장과 경마장, 박람회장 등을 접종센터로 활용해 화이자 백신과 함께 2주 안에 200만 명에게 1차 접종할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상 2에서 8도에서 보관이 가능해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보다 보급이 수월할 걸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 정부가 2천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로 그 백신입니다. 식약처 사용 승인이 나고 아스트라제네카 협의가 되면 2, 3월까지 안 기다려도 됩니다. 인구 4억 5천만 명의 유럽연합 EU 27개국도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은 물론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도 일제히 백신을 받았습니다.
헝가리는 하루 앞서 부다페스트 대형 병원 2곳에서 곧바로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Ma Magyarországon beadásra került az első koronavírus elleni oltás. 독일에선 요양원에서 지내는 101세 할머니가 첫 접종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만 1,600만 명이 넘는 EU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3차 확산세가 꺾일지 세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방금 보신 영국을 시작으로 중동, 아시아, 또 중남미까지 30개 넘는 나라가 속속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력이나 방역 수준이 높다고 백신도 먼저 확보하는 건 아닌데요. 지도력의 척도가 되고 있는 백신, 세계를 보다 김민지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던 우리와 달리 싱가포르는 2월만 해도 방역 모범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만이 화를 불렀습니다. 무리하게 등교 개학을 단행했다가 이주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으로 하루에 수천 명씩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Now one room so many people sleep. Affected guy used the one shower room.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총리는 TV 앞에 직접 나와 강력한 방역 지침을 알렸고 3가지 종류의 백신을 확보해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Now that vaccines are becoming available, we can se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뉴질랜드는 최근 석 달간 코로나19 사망자가 25명에 불과할 정도로 방역 선진국으로 꼽힙니다. 올해 40살의 여성 총리는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펴면서도 공식 기자회견은 물론 자택에서도 SNS 브리핑을 하며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최근엔 인구의 3배나 되는 백신을 확보해 주위에 나눠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That will ensure we have enough vaccines to cover the entire population of New Zealand and the Pacific, should they want them. 전쟁 속에선 온 국민이 똘똘 뭉치듯 전염병 대유행 초기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율은 평균 14%포인트 올랐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는 손바닥 크기의 마스크를 고집하다 전 국민의 조롱 대상이 됐고 全国で5000万枚余りの世帯すべてを対象に1住所あたり2枚ずつ配布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트럼프 대통령은 노마스크를 고집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I don't know. I haven't even thought of it. It depends. I mean, you know, in certain areas I would, in certain areas I don't. 중국은 석 달 전 코로나19를 이겨냈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공적이 됐습니다. 中国的抗疫斗争充分展现了中国精神、中国力量、中国担当. 이제 각국은 백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보다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한 나라는 32개국. We keep people regularly updated on the rollout of the vaccine. We're on track to have at least 1.2 million doses from both Pfizer and Moderna delivered by January 31st. 바이든 당선인은 소매를 걷어올리고 백신 맞는 모습을 생중계하며 국민을 안심시키려 애씁니다. 마스크와 거리두기로 상징됐던 지난 1년. 다가오는 2021년은 백신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각국의 명운이 달렸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지입니다.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내 이름, 아파트 동호수까지 속속 돌아다닌다면 그 심정이 오죽할까요?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는 또 어디서 누가 유출시킨 걸까요? 서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은 인터넷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확진자 주소라며 올라온 맘카페 게시글에 자신의 집 주소가 노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찍은 사진에는 확진자의 일련 번호와 함께 거주 지역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지 않은 확진자 간 가족관계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을 포함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확진자는 약 30명. 저희 코로나 확진 순서고, 이제 글을 옆에 보면 어디 주소 나오고, 하는 번의 가족,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해당 사진은 게시판에 올라온 지 10여 분 만에 2,000번 넘게 조회됐습니다. 원칙 판정을 받은 후에 동네에서 이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리적으로 원래 압박감이 있었어요. 확진자 신상 정보를 1차적으로 파악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로 경북 구미시는 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시에서 이제 나간 자료가 아닌 것 같고, 작성 경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야 된다. 앞서 지난달에도 부산에서 현직 경찰이 확진자 정보를 유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일본은 가뜩이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데 코로나 탓에 결혼한 사람도 태어난 아기도 역대 가장 적어졌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AI, 인공지능까지 중매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역시 미혼인 도쿄 김범석 특파원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상담센터를 찾은 40대 남성. 100개가 넘는 항목으로 성격 테스트를 마쳤더니 호감을 느낄 만한 여성을 인공지능 시스템이 추천합니다. 知り合いの方からの紹介ですと、もし自分に合わないと断りづらいということもある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AI ですとそういったことがなくなると思います。 연봉이나 학력과 같은 전통적인 중매 조건보다 성격이나 가치관에 중점을 두고 빅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저도 112개 항목의 설문을 마쳤는데요.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등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AI 시스템이 저와 맞는 상대를 찾아줄 예정인데요. 무척 기대가 됩니다. 2년 전 짝찾기 AI 시스템을 도입한 사이타마 현은 미혼 남녀 33쌍을 결혼시켰습니다. お知り合いの方などがご紹介してくださるってことも多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どうしてもその人のネットワークって限りがあると思うんですね。AI による紹介ですと、そうですね、ネットワークが限りなく 일본의 혼인 건수와 출생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결혼 장려 사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結婚を希望する方々が、希望を叶えられるような環境づくりを AIの導入に対する支援金というのを考えたところです. 일본 정부는 AI 중매 시스템을 도입한 지자체들에게 모두 214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일본 못지않은 저출산을 겪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의 결혼 장려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내일 출근길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공기질 좋지 못한데요. 내일 중부 지역과 일부 영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 한때 수도권과 영서에는 눈이 내리거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4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10도 안팎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모레 오후부터는 날이 추워집니다.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 칠 텐데요. 나흘 정도 이어졌던 지난 추위와는 달리 이번 한파는 연초에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한파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도관 동파와 비닐하우스 냉해와 같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에는 많은 양의 눈까지 예보돼 있는 만큼 한파와 폭설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